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타유형시설 연구 분석보고를 하게 될 박경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그 용인시 최영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오늘날에 보면은 그 노인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데 그 노인 인구 현황을 보면 그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보건기술 발달로 인해서 노인 수명이 연장되고 또 사회가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노인 문제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노인의 어떤 욕구의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 복지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노인 복지는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역 사회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풍요로운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노인복지에는 어떤 공적인 것과 또 그 개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분야는 그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 각종 노인 서비스 시설 및 노인복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제 살펴볼 분야는 노인복지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노인복지의 그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그 노인을 하면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이제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14에서 20% 정도 되면 고령 사회 되고 한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그 고령자 1명당 우리나라는 현재가 약 생산 연령 인구가 한 4.9명 되는데 2060년이 되면은 이제 약 노인 한 명당 생산 연령 인구가 1대1로 됩니다. 그래서 한 절반의 인구가 한 60%, 50%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연금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가 뭐냐? 노인이란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은 현재 노인의 사중고가 있는데 4개입니다. 빈곤 문제, 질병 문제, 상실 문제, 고독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빈곤 문제는 대부분 노인이 되면은 자녀들한테 경제적 의존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생리적으로 노인이 되면은 질병이 생기는데 노인 인구의 한 8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핵가족으로 인한 사회적인 역할 상실이기 때문에 그 상실 문제, 그 다음에 고독 문제가 있는데 고독은 은퇴로 인한 역할, 지상실 및 사회 참여 기회에서 어떤 상실로 인간관계가 전달되기 때문에 고독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인복지는 뭐냐면은 노인복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함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노인복지 시설 현황이 현재 약 노인 보시면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재가 노인 시설 등 약 8만 2천 개 정도 어떤 복지 시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볼 사항은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중에서도 노인복지관이 약 2020년을 기준으로 한 398개가 있다. 전국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용인시 최영구에 있는 노인복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각 시의 구에 있는 노인복지 현황은 주로 이제 시에서 이렇게 여기 설립을 하지만 운영은 위탁해서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 설립 목적은 2005년도 10월 달에 설립했는데 효를 실천한 명품 복지관이라는 어떤 그 설립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가족 같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감동과 효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모토 아래 현재 그 설립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립 목적은 노인이 공경받고 모셔지는 사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교육을 실현한다라는 뜻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복지회관 현황을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이 되는데 1층, 2층에는 주로 이제 시설들 보시면 그 생활시설, 뭐 상담소, 식당 아니면 강당 이런 그 시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체육시설, 탁구장이라든지 당구장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인구 노인 복지 현황에 보면 복지관 가입 절차는 그 용인시에 살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로서 전부 다 이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집에서 출퇴근하고 자기 여가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활동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도를 보면 약 한 44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서비스 팀이 있고 또 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이제 그 조직에는 주로 한 44명 정도 있는데 약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공익요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프로그램 팀이 있는데 그 건강생활지원팀, 평생교육지원팀, 지역복지팀, 노인동합 돌봄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평생교육지원팀 같은 경우는 보면 일반교양실, 서예 및 미술교실, 정보화교실, 건강교실, 음악교실 등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제 어르신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배우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것은 노인 통합 돌봄 지원센터. 그래서 365일 동안 이제 그 돌봄 센터인데, 주로 이제 그 하시는 일들은 그 독거노인 응급 알림 할인 서비스, 장애인 안전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치매 질환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알림이, 그러니까 가스라든지 또 출입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그 게이트웨어, 그러니까 오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활동 감지 센서, 그 다음에 그 응급 호출기, 그 다음에 출입문 감지 센서 이런 걸 다 해서 119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이 돌봄 센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예산을 보면 예산이 약 3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산 중에서도 주로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이제 후원금, 그 다음에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환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주로 약 1년 예산이 3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소감을 말씀드리면 설립 목적은 노인이 공경받고 모시는 사회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그 다음에 평생교육 지원, 그 다음에 지역복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노인 통합 돌봄 지원센터,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환경은 그 용인시 그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쾌적한 그 환경과 교통이 편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소감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노인이 이제 인간이 100세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리고 또 현재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중고에 당면한 노인들에게 이런 그 노인 복지 생활은 굉장히 활력소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제 그 점점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 빈익부 부익부가 생성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복지에도 굉장히 그런 게 좀 널려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쪽에는 굉장히 복지가 잘 되지만 한쪽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전히 지역적으로 불균형 분포가 있어서 앞으로는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설이란지 어느 그 뭐 공무원 아니면은 그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그 호봉과 대우를 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복지시설에는 항상 일당을 받고 살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앞으로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써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물론 우리가 자격을 따지만 이러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로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법적인 및 제도적으로 할지라도 우리가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컨소시엄이 일어나지 않아서 어떤 우리 지위를 스스로 올릴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뭐 실수뿐만 아니라 플러스 어떤 지위를 높이고 어떤 긍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굉장히 역량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